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이곳 인천해양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서동일이라고 합니다. 예, 사회 하시는 분께서 명사의 명강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고요. 부담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안전문화포럼 회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먼 곳까지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천해양경찰서에 아마 처음 다들 오셨을 건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에 저는 아직 회원이 아닙니다만 함께 참여해서 안전 문화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시 그 여객선에 타고 있던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의 안전조치 활동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예.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전에 5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아픔을 남기기도 했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사회에 안전 문화, 안전 의식이 좀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안전에 관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우리 국민들도 개개인의 안전에 대해서 스스로가 챙기고 더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좀 뿌리 내렸으면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선원들이 수행해야 할 안전조치활동의 중요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육지에 비해서 조치 활동 그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육상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가 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구조기관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인원들이 가서 구조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대해서는 특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현장 접근하는 것부터 해서 그 여건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대부분이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건 육상에서 사고가 발생했건 간에 똑같이 생각합니다. 똑같이 가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바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현장에 접근하는 시간 요것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육상에는 도로가 잘 닦여 있죠.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해상에서는 배를 타고 가는 경우에는 50km로도 못 갑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배도 100km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구조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시민들이라도 옆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망망대해 바다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 해양경찰은 어떻게 하냐? 육상에 그 부두에 있다가 사고 소식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그 현장하고 처음에 출동하는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왜 그 시간에 출동을 못했지? 이거는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 물리적인 시간을 나눠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 평소에 해양경찰이 함정을 타고 순찰을 합니다. 다닐 때 얼마만큼의 속도로 우리 함정이 다니느냐 하면 보통 7 내지 8 나트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바다에서는 나트. 노트라고 그러긴 하지만 요즘은 나트라고 하죠. 7 내지 8 나트가 시속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죠? 약 한 13km입니다. 13km. 여러분 차를 몰고 다니시면 13km 속도로, 시속 13km 속도로 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마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됐죠, 그죠? 부산에서 제주로, 목포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고속 여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세월호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고속, 빠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고속 여객선의 속도가 15나트에서 20나트 사이입니다. 네. 15나트는 얼마입니까? 약 28km입니다. 28km. 그게 고속이에요. 바다에서는 고속. 네. 그럼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목포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목포 해양경찰서 관할 부두에서 사고 현장까지 가면은 약 50마일이 넘는데 네. 현장까지 도착하려면 50km의 속도로 간다 그러면 전 속력으로 갔을 때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알고 따질 거 따지고 나무랄 거 나무라야지 물리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걸 가지고 왜 못 간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한 버릇이죠.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빨리 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골든타임에 해당되는 그 사고 초기에 뭔가 빨리 인명구조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구조 세력은 현장에 가기가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 있는 그 여객선의 선장과 선원들이 초동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거기에 타고 있는 많은 승객들 그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바다에서 잘 알고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고 여기서는 모든 그 선원들이 초동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동조치를 취하고 대피를 준비를 다 해놓으면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서 구조세력이 현장에 갔을 때 이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사고 및 구조활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고 책임자가 누구이고 이런 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전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안전과 관련해서 거기 있던 선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객관적이 아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꼭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사고가 다시는 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면 그죠? 여기서 분석해 보았던 그런 구조 절차 이것을 한번 거기에도 대입시켜 보자.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구조 활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기존의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언의 직무입니다. 선언의 직무. 선언법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선언법 제1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임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명구조 조치를 다하기 전에는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회원에게도 준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원이라는 것은요,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원 그러면 회원도 포함되고 선장도 다 포함됩니다. 네. 선장을 제외한 사람을 이야기하면 회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상배치표 및 훈련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역시 이것도 선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상시 조치해야 될 회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를 비치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선박은 이렇게 평소에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 그 횟수, 훈련 횟수가 원칙적으로 월 1회이지만 여객선은 10일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10일마다 한 번씩. 자, 두 번째, 여객선 선장은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보시면 처음에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오 하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이 여객선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이요. 자, 안전관리 선언을 승무시켜야 된다. 네. 정식 명칭이 여객 안전관리 선언이라는 사람들을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거기에 승선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네. 예. 여객선 객실 갑판에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안전관리 종사 업무는 뭐냐? 비상시 여객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착용을 안내해주고 구명정 탑승하는데 보조를 해주고 여객의 탈출로를 정비하는 이런 업무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원들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이 여러분 보셨다시피 선원들의 의무에 해당되겠죠. 그죠? 의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격한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안 했을 경우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 선원들의 안전조치 활동, 구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정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총 6가지예요. 6가지. 제주에 사고 발생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고지했는가. 이 말은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에게 지금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 승객들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주었는가. 지금 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이렇게 안내할 테니까 이렇게 따르시오 하고 행동 요령을 알려주었는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승객 대피용 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였는가. 구명조끼, 구명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줬는가. 이 내용이요. 네 번째, 승객의 퇴선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했는가. 여기서 퇴선이라는 것은 탈출입니다. 그 선박에서 탈출할 것을 결정을 하고 승객들한테 그것을 안내하고 실시를 했는가. 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속한 신고, 구조 요청. 이것은 사고가 처음에 났을 때 구조기관에 회경이 되겠죠. 그죠? 회경에게 신고하고 구조 요청을 했는가. 이 내용이에요. 여섯
번째는 구조 세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조해 줬는가. 이 말은 뭐냐면, 해경 함정이 현장에 구조를 하러 갔죠. 그죠? 예, 여객선까지 갔습니다. 갔을 때, 거기 여객선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는, 해경 함정에게 지금 우리 여객선 안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전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를 정보를 전달해 주었는가 이겁니다. 네, 그겁니다. 총 6가지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이 이야기요. 자, 분석표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잘했으면 적절, 못했으면 미흡, 보통, 중간이면 보통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3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고가 나서, 맨 처음에 조사한 것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했고, 그 다음에, 그 법원의 판결물이 있어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된 서적, 그 다음에 비교적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언론 보도 자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에게 알려줬는가? 이거죠. 네. 자, 핵심 사항은요, 재해에 직면한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었는가,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큰 사고가 발생해서 충격을 받고, 그죠? 예, 멘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고 소식을 그대로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좀 선의의 거짓말이랑 좀 축소시켜서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들이,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전문가들, 재해에 직면한 것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지만 된다. 왜냐? 지금 사고 당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탈출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거죠. 사고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러면 우왕좌왕하고 더, 헤맬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요. 자, 그 당시에요, 사고가 8시 50분 정도에 났습니다. 아침 8시 50분경에 났습니다. 근데, 최초 방송을 했어요. 세월호 그 측에서 선원들이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내용 보세요.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은, 배가 처음에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죠? 약 20도에서 30도 이 정도로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죠.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그 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 먹고 8시 50분경인데 좀 쉬고 있는데 여기가 30. 이쪽으로 왼쪽으로 30도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집기 물건이 쫙 다 저쪽으로 휩쓸려 버리겠죠,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고가 어떻게 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로지 나온 방송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이겁니다. 이거를 수차례 반복을 계속 합니다. 몇 초 사이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고 내용을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 맞죠? 그죠? 예.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미흡이라 했는데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미흡 맞죠? 예, 이 객관적인 겁니다, 제가. 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승객의 행동 요령을 안내해 줬는가? 승객 여러분, 지금 사고가 났으니, 저희 선원들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주십시오. 이렇게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예. 고지 내용은요,
방송 내용이요, 시간이 가면서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았듯이 움직이지 마시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요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구명동의를 착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제 움직이지 말라는 거에다가 절대로라는 말을 더 붙입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행동 요령을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알려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알려줘서 시간을 계속 갑니다. 가는데 행동 요령 전혀, 행동 요령 알려주려고 그러면 선장이 선원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대피 계획을 논의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피 계획을 성실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평가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예, 미흡입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했는데 뭐 잘 안 된 게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입니다. 승객 대피용 구조장비 준비. 요겁니다. 자, 구조장비가 크게 두 가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명조끼예요. 여기는 구명동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명조끼를 입고 개인이 입는 거.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같이 옮겨 탈 수 있는 구명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구명뗏목이라 하기도 하고 또 구명정이라 하기도 합니다. 좀 작은 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상황에서는. 그런데 구명조끼는 방송을 통해서 입으라 그랬죠. 그죠? 네. 구명동의를 착용하시고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서요. 자, 구명동의를 착용했지만 효용성이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구명동의를 착용한 목적이 맞지가 않다 이 이야기예요. 구명동의를 왜 착용하겠습니까? 버티고 있다가, 그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는 바다로 뛰어내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야지만 구명동의를 입고 있으면 뜨지 않습니까? 물에. 뜨기 때문에 그러면 구조세력이 지금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와서 이 사람들을 실어나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구명동의는 입으라고 해놓고 바다와는 먼 곳, 우리가 지금 있는 선실에 계속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안내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배가 30도로 기울어졌던 것이 점점 갈수록 40도, 50도. 우리 해경 함정이 1, 2, 3 함정이 현장에 갔을 때는요, 약 53도로 기울어졌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소화전이라는 거 보이시죠? 앞에, 그죠? 저기가 우리 선실 안으로 들어오는 그 메인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30도, 50도 기울었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여기 있던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쏠렸어요. 모든 것이 다 쏠렸어요.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계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왔던 문이 저기 천정에 있는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떤 대학에 옛날에 교수님이 시뮬레이션 하니까 10몇 분 만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거는 가만히 이렇게 평평하게 있을 때 말이죠, 그죠? 자, 저쪽 반대편에 있는 선실은 어떻습니까? 복도를 한 개 두고 저쪽 편에 있는 선실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될 겁니다.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주보고 있으면 그쪽 문은 밑으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꽉 바뀌어버리면 이게 안에서 여는 문이냐 밖에서 여는 문이 여기다 또 다릅니다. 예. 이게 애초에 빨리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계속 거기 있는 겁니다. 상태가 변하지 않았으면 아무가 문제가 없어요. 예. 육상에서 사고 난 것처럼 사고 난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건 계속 변화합니다.
기울면서 계속 기울면서 배가 꼭 골아요. 예. 이런 상태예요. 그죠? 이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 가까운 가판이나 복도 지쪽을 해서 문 쪽을 해서 여차하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울기가 더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구명벌은요, 25명, 25인승 구명벌이 그 당시에 44개가 실려 있습니다. 가판에. 그 터뜨리면 되거든요. 바다에 떨어뜨려서 사람이 올라타면 됩니다. 한 개도 안 터뜨려졌습니다. 한 개도. 네. 이런 상황입니다.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명장비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미흡. 네. 승객 퇴선 여부, 탈출 여부입니다. 8시 50분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10분 안에 빨리 결정해서 탈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진도 VTS에다 무전으로 물어봐. 지금 탈출하면 구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때가 9시 25분경이었습니다. 9시 25분. 그러면 벌써 30분이 지나버렸죠, 그죠? 30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기울기가 엄청 더 기울어져 버린 거죠. 네. 그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VTS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현장 상황을 볼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계시는 선장님이 알아서 판단해서 탈출하시려면 탈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승객들은 본인들이 퇴선을 해버린, 탈출해버린 겁니다. 네. 선원들이 탈출해버린 거예요. 점수 어떻게 줍니까? 미흡 맞죠? 네. 아예 승객들에게 탈출해라고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죠? 자, 신고입니다. 신고. 맨 처음에 사고 났을 때, 그 구조기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8시 50분에 사고가 났는데요. 8시 55분에 제주 VTS로 신고를 합니다. 사고 났습니다 하고 5분 만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시간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신고를 했죠. 그죠? 근데 지금 이분이 이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는 곳이 진도입니다. 진도 VTS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로 연락을 안 하고 멀리 있는 한 2시간 더 걸릴 제주해양경찰서에다가 제주 VTS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무전기는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16번이라는 것이 맞춰져 있으면 그 16번 무전기는 지나가는 배, 통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배는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조기관도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12번으로 바꿉니다. 제주 VTS의 주파수가 12번이었거든요. 그걸 바꿔가지고 제주 VTS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네, 사고 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주 VTS는 제주 해경 상황실로 연락하고, 제주 해경 상황실은 목포 해경서 상황실로 연락하고, 목포 해경 상황실은 진도 VTS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시간이 9시 6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애초에 여기서 바로 진도 VTS로 연락을 했으면 1분 만에 연락을 했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 제주에서 제주 해경서로 목포 해경서로 진도 VTS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이 사고 내용은요, 승객이 먼저 신고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신고를 해서 전남 119를 통해서 목포 해경서로 연락된 것이 8시 57분경에 연락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선원들이 연락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제대로 안 된 거 맞죠? 점수를 뭘로 주고 싶습니까? 저는 보통으로 줬습니다. 네. 왜 보통으로 줬냐? 시간이 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신고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보통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분석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이 구조 세력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이겁니다.
123정, 1, 2, 3정이 불행중 다행이죠. 그죠? 다행히 그 사고가 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네. 30분 만에 9시에 목포 해경서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 속력으로 현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아까 바다에서 배는 육지에서 촬영만큼 빠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때 조사 보고서에 보면요. 이 1, 2, 3정의 속도가 24나트. 전 속력으로 갔는데 24나트입니다. 네. 그게 약 44km 이 정도입니다. 시속 44km. 네. 그렇게 현장에 갔는데 30분 만에 도착합니다. 9시 30분경에 도착합니다. 네. 현장에 가보니까요. 배가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그 여객선 난간에 사람이 몇 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고 같으면 정상적인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그 사고가 터졌으면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닷물에 뛰어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명도 없어요. 바다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 현장에 가서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지금 구조활동을 위해서 선 조치가 뭐가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런 무전을 해도 무전이 안 되죠. 그죠? 주판수가 바뀌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무전도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너무 답답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린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서 한 바퀴 돌고 적당한 위치에 전달을 하고 뒤에 공포트를 내려서 현장 접근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해경 상황실부터 연락하던 업지도선, 그 다음에 어선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 와서 구조를 했는데 총 172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172명. 어쨌든 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선에게 여객선 자체 내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혀 전달해 주지 않았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승객인 것처럼 배에서 탈출해가지고 구조당해버리기 때문에 연락할 데가 없고 정보를 알려줄 데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미흡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 조치 활동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대부분이 미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분들이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한 거. 이 두 가지는 한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뭡니까? 하지를 않았어요. 네. 사고 발생에 대한 내용 고지 안 했고 행동 요령 알려주지 않았고 구조 장비 점검하지 않았고 퇴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구조 세력에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30도로 기울여져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가능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에 대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억지로 뭐 너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된 것과 아무것도 안 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론 거기 제가 선원들을 직접 안 만나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름대로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있던 삼자들, 사고와 관련된 삼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장선원, 또 하나는 승객, 또 하나는 구조세력. 요 삼자가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각각 시점에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점에 선장과 선원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기관에 신고를 하고 승객들에게 행동 요령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죠? 자, 승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를 알고, 그 다음에 대피할 준비를 할 겁니다. 자, 구조기관, 폐경을 비롯한 구조기관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갈 준비를 할 겁니다. 그죠? 자, 탈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 그 시점에는 선장과 선원은 대선을 결정하고 행동 요령을 안내해 줄 겁니다. 그죠? 승객은 안내를 받고 선실을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구조기관은 전속력으로 현장에 출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탈출하는 시점에는 선장과 선원은 구명거를 준비하고 퇴선을 안내할 겁니다. 승객은 안내에 따라서 퇴선하고요. 구명거를 찾았다 그러면 구명거를 탑승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기관은 빨리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그죠? 도착해서 승객을 이송하면 될 겁니다. 자, 구조작업을 할 때, 현장에 구조기관이 도착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객선 선내의 상황을 구조기관에게 알려줘야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안내에 따라서 구조선을 탑승하고요. 구조기관은 승객을 이송하고 그렇게 하면 구조가 완료될 겁니다. 맞죠? 예. 자, 이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분석표를 통해서 살펴봤던, 평가해봤던 그 미흡이라는 부분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기. 요게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죠?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승객도 이런 행동을 연이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행 조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행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172명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 대부분 그 안내방송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으니까 훨씬 좋았죠, 그죠? 네. 학생들은 75명,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인들 172명입니다. 그 중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화물차를 타고 물건을 이송했던 사람들 33명,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안내 방송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런 바다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최우선 목표는 뭐냐?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 목숨이 온전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문제로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급박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본명을 보았습니다만은, 여객선은 10일마다 훈련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할 때는 나름대로 매뉴얼이 다 준비되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훈련을 했다면, 아까운 임명, 구조 잘 했겠죠, 그죠? 구조 절차입니다, 구조 절차. 족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던 내용이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신고하고 구조 요청하고, 사고 상황을 승객들에게 설명을 잘하고, 어떻게 행동하시오 하고, 고지하고, 구명동기를 착용하고, 퇴선을 준비하고, 선원들이 모여서 퇴선을 결정하고, 시행하고, 그 다음에 구명거를 탑승 안내하고, 구조선을 탑승하면, 제대로 된 절차가 쭉 이루어졌을 건데, 그분들은 약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약 한 30분, 3, 40분을 시간만 보내버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그분들에게는 가혹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별한 조사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구조 활동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같이 분석해 본 이 바에 의하면 이 현장에 있던 선원들의 조치가 승객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여객선을 타시는 여객선 선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훈련하고 좀 더 뭐랄까 원활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바다를 이렇게 그 생활 근거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좀 바다의 안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